예, 안녕하세요. DI 프로의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웨비나에 이어서 UC에 관련돼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학교에 지원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 UC 원서를 작성할 거고, 그다음에 UC에서 다양한 캠퍼스에 지원할 텐데, 오늘은 네 파트를 통해 가지고 뭐 원서 작성부터 액티비티 섹션, 그 다음에 이력, 에세이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파트 1은 좀 행정적인 부분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UC 원서를 작성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Personal and Academic Information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UC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 보면은 요 화면이 올해는 뜨더라고요. 항상 파란색의 UC 색깔이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태양이 나와 있는 It is your time to shine.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그냥 UC 애플리케이션 치면은 이 화면이 나오고, 요 부분에 원서를 누르면서 원서를 작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들어가면은 총 7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전공, 캠퍼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래서 이 항목 하나하나마다, 어, 쉬운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질문이 많이 발생하는, 즉, 저희가 아이들과 작업하면서 조금 많이 등장했던 질문들, 좀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정보는 그렇게 많이 할 건 없고요. 간단합니다. 개인 정보에서 뭐 특이한 거는 본인의 이제 젠더, 성을 고르는데 성이 조금 많아요. 남성, 여성 외에도 한 8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해서는 그냥 솔직하게 본인의 성을 적으면, 젠더를 적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캠퍼스하고 메이저를 볼게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캠퍼스하고 메이저 들어가면은 UC는 버클리부터 산타크루즈까지 총 9개의 캠퍼스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선택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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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여기 나와 있는 금액 부분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원서를 통해 가지고 많은 다수의 캠퍼스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 미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하나당 70불, 그 다음에 국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하나당 80불의 전용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6개를 한다면은 미국 학생 같은 경우는 420불, 뭐 국제 학생 같은 경우는 480불이 되겠죠. 이와 같이 캠퍼스를 선택한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이 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어지는데, 캠퍼스를 선택하면은 각 캠퍼스마다 본인이 메이저와, 그러니까 여기 메이저와 그다음에 alternative major. alternative major는 과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1개지만 2개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메이저를 3개를 고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캠퍼스를 정하면은 그리고 choose major를 클릭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단과대학교별로 어떤 전공이 있는지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아이가 UC 머스드를 지원하고 싶고, 그 다음에 메인 메이저를 Biological Science 안에서 Ecology and Evolutionary Biology를 한다면은 메이저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Alternative Major로서 Environmental Engineering을 원한다면은 Alternative Major를 클릭하면은 이 리스트, 그 다음에 Save를 누르면은 캠퍼스별로 메이저가 쭉 선정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마다 다른 메이저를 선택해도 될까요? 선택해도 됩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정하고 학교별로 메이저를 고를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꼭 같은 메이저로 다 정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더 관심 있는 분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캠퍼스마다 다른 전공을 선택해도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UC 같은 경우에는 흔히 다른 학교들과 같이 Y 메이저 에세이 질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학업과 관련된 질문은 두 개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첫 번째는 나한테 가장 유익한 교육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그 내가 학교에서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은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 Y 메이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 그 캠퍼스 메이저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권장하진 않죠. 왜냐면은 나한테 가장 유의미한 그 교육 기회를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해서 쓰고 환경 인턴십에 대해서 쓰고 근데 전공은 철학을 하겠다. 그러면 뭐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래도 원론적으로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올해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해 원서를 쓸 때 나타나는 그 형식과 그 색깔과 폰트입니다. 예, 계속 넘어가면은 그 캠퍼스 메이저를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이제 하나의 예시를 했으니까 만약 모든 거를 다 선택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 쭉 뜰 겁니다. 그 뭐 대학교 얼마, 전공은 뭐뭐. 근데 만약 캠퍼스가 6개다 그러면은 쭉 6개 학교가 나오고 각 학교별로 전공이 다루 뜨겠죠.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하고 메이저 부분은 뭐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매년 발생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캠퍼스는 몇 개 지원할 수 있냐? 마음대로 지원해도 됩니다. 두 번째, 전공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냐? 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UC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전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 캠퍼스별로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 그 단과대학교마다 어떤 전공들이 제공되는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 그러면은 단과대학별로 다른 전공을 선택해도 되나요? 먼저 원론적으로는 다른 전공을 선택해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원서 자체에서 에세이에서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에세이 질문 나한테 가장 유익했던 교육 경험 혹은 내가 학교에서 가장 재밌게 들었던 수업 이 부분에서 그 특정 전공에 맞춰가지고 글을 쓸 거라면은 이 전공 선택에도 또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캠퍼스하고 메이저 부분은 요 세 가지 내용만 조금 그 알고 계시면은 작성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이제 academic history인데 이 부분이 조금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캠퍼스하고 메이저를 고른 다음에 1차적으로 뭐 1차적으로 개인 정보 쓰고 2차적으로 캠퍼스 쓴 다음에 세 번째는 이 academic history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아이의 교육 경력을 쓰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7, 8학년 내용이 나와요. 7, 8학년 내용. 그 커먼 앱이나 다른 대학교의 원서나 아니면은 그 모든 뭐 미국 입시에서 사용되는 원서에서는 9학년부터 시작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UC 원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7, 8학년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7, 8학년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 그다음에 특이한 점 2는 특이한 것보다는 이제 만약 고등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를 인롤했거나 커뮤니티 컬리지를 인롤했거나 아니면은 대학교 수업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을 또한 여기다 기재해야 된다는 두 번째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커먼 앱 같은 경우는 additional information이 원서 맨 끝에 있거든요. 근데 UC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적 부분에서 내가 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additional information이 이 academic history에 나와 있다는 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잡아야 되는 건 UC 애플리케이션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특히 이제 UC가 원하는 코스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말씀드리지만 엄격 그 이 기준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안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아이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UC 원서 같은 경우에는 그 매우 구체적으로 그 수업 리퀘어먼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학년별, 과목별 이 코드하고 그다음에 수업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그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안에 소재한 AP 과정인 고등학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난 캘리포니아에서 IB 과정을 듣고 있다. 그러면 이 그 리퀘어먼트 적용 안 되고, 내가 만약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여기에 적용 안 되고, 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 캘리포니아에서 요구하는 그 A to Z 코스 리퀘어먼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7, 8학년, 아까 말했듯이 이 7, 8학년 내용이 왜 나와 있을까? 원래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7, 8학년 때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7, 8학년 때 그 고등학교 수학 수업을 들었는지, 아니면은 7, 8학년,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7, 8학년 때 그 수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인데, 첫째, 고등학교 때 수학과 관련해가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업 내용을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7, 8학년 때 영어 말고 다른 언어를 들었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은 요 두 번째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단순히 집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만약 한국 아이가 외부에서 크레딧을 들었다면은, 어, 근데 학교 코스입니다. 학교 코스. 그 학교 코스를 영어 말고 다른 수업을 들었다면 여기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7, 8학년은 academic history 부분에서 A to G subject requirement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 사전에 들은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A to G라는 그 캘리포니아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9, 10, 11, 12 내용이 적용되는데, 수학이랑 제2외국어, 즉 영어 외의 언어와 관련해서는 그 요건사항이 7, 8학년 때 들었다면은 그 대학교 입시에서 인정해준다는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보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면은 이럴 수도 있겠죠. 조금 그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미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업을 조금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좀 대학교 레벨 수업을 들으면은 본인의 수학 능력을 좀 향상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이제 그 아이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언어 제2외국어, 영어 말고 제2외국어에 좀 능력이 있다면은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다양한 워크로드와 그 다음에 그 활동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어와 다른 제2 언어를 중학교 때 먼저 들어가지고 점수를 받아 놓는다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그 국제학교를 다녔는지 6학년에서 8학년 사이에, 여기는 웃깁니다. 이제 여기는 7학년, 8학년이 아니라 이제 6학년하고 8학년 사이에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국에 있는 미국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 학교를 다녔다. 그 싱가포르 아메리칸 스쿨 다녔다. 그럼 여기서는 나와 있듯이 미국 국제학교는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 코스도 제외되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비미국적인 커리큘럼으로 외국에서 6학년에서 8학년까지 그 미국 밖에서 다녔다면은 이 부분도 기재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 7학년, 8학년 부분이 조금 이제 커먼앱과 많이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솔직히 지금 원서 넣는 아이들한테는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아니면은 UC로 원서를 쓰고 싶은 지금 중학생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는 좀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 안에서 보면은, 만약 내가 국제학교를 다녔다. 외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다 하면은, yes 하면은, 유일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그러면 이 학교는 어떤 언어로 교육이 진행되었니? 이 부분이 있는 거는 미국 대학교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다양성, 이 아이의 교육의 다양성을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외국에서 BAP 과정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9학년, 10학년 때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언어도 다르고 교육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 질문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처음 간 아이들. 처음에 언어가 되게 힘들죠.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언어나 교육적인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International School Experience하고 또한 그 아카데믹에 있는 Additional Experience를 통해 가지고 만약 9학년 때 조금 어려웠다면 그걸 설명해 주면 돼요. 그리고 10학년이나 11학년, 12학년 동안 본인이 발전해 가지고 그 본인의 아카데믹한 부분을 증명해 준다면은 그 입시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아카데믹 히스토리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 아카데믹 히스토리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대학교 수업을 어떻게 무엇을 들었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만약 그 그 뭡시다. academic history, college attended while in school. 그래서 만약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4년을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4년을 다닐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만약 내가 한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뭐 칼텍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럼 여기서 at college 한 다음에 칼텍을 쓰면 돼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된다면은 2번에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그 어떠한 수업을 들었는지를 명시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온라인 대학교도 괜찮고요. 그 커뮤니티 컬리지도 괜찮고요. 뭐 스테이트 스쿨도 괜찮고 프라이빗 스쿨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이 아이가 그 대학교를 다닌 거니까 그 뭐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있는 거는 크레딧 여부도 있지만 그 그 뭐라고 하지? 아이의 이제 지적 호기심, 그다음에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단,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대학교에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warning이 있죠. may jeopardize. 되게 강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다녔는데 다녔다고 하고, 수업을 다 이수하지 못했는데 이수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가짜 학교를 다니고, 이런 식으로 허위 정보를 했을 경우에는 원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 UC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견되는 특히 7, 8학년 때 내용, 그다음에 대학교 수업을 무엇을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원서 자체의 핵심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UC도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과거 뭐 한 5년, 10년 전에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아이들이 너무 평준화돼 있고 이제 미국 대학교도 UC 학교도 아이들의 고등학교 수업만으로는 아이들을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 8학년 때 미리 수학이나 제2 외국어를 선행하면은 이게 고등학교 크레딧으로도 인정되고 그다음에 UC 원서 쓰는데도 인정이 된다라는 점. 그다음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은 아니면은 특별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립학교용이잖아요. 공립학교는 다양한 수업이나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면은 이 부분이 본인의 원서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테스코인데, 테스코 관련해서는 신기한 게 보면은 SAT는 없어요. 아예 섹션 자체가 없습니다. SAT나 ACT는. 왜냐면은 UC 자체가 테스트 블라인드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뭐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이제 취소됐지만 이것도 이제 몇 년 뒤면 없어지겠죠. 한 내년이면 내년까지 있겠네요. 이거는 내년까지 있고 후년에는 이 항목마저 없어질 예정입니다. 왜냐면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이제 시험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전에 본 아이들이 제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AP exams. AP exams 보면은 여기서 본인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 내가 시험을 본 AP와 앞으로 볼 AP를 두 개를 나눠서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학년 때 공부하거나 12학년 때 시험을 볼
시험 내용도 다 AP 내용도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착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AP 부분에서 그냥 AP 테스트 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항목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점수를 받은 거. 그래서 점수를 쓰는 거는 필수 항목입니다. 점수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본 AP 과목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볼 AP 과목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써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영어 시험인데 영어 시험은 mandatory죠. 여기서 TOEFL, IELTS, TET, ACT, SAT 테스트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데 요 부분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서 왜 SAT 하고 ACT가 들어와 있는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전체 점수를 내는 게 아니에요. SAT 같은 경우는 English 부분만 내는 거고, ACT 같은 경우에는, SAT 같은 경우는 Writing and Language 부분만 내가지고 본인의 영어 실력을 입증합니다. 미니멈 리퀘어먼트는 없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SAT 시험 자체는 없지만 만약 지금 UC를 지원하고자 하는 아이들 중에서 난 SAT 점수가 있는데 토플 점수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리고 SAT Writing and Language 부분이 뭐 700점 이상 나왔다. 그러면은 그 점수를 쓰면 되겠죠. 토플을 볼 필요 없이. 이 내용은 UC만 해당된 게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서도 SAT나 ACT에서 English나 Writing Language 부분에서 특정 점수 이상, 즉 English Language ACT 같은 경우에는 30점, 31점, 32점 이상, 그다음에 SAT Writing 같은 경우에는 700점 이상으로 맞으면은 토플을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UC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뭐냐 커먼 앱은 없지만 UC에 있는 건 뭐냐면은 International Exams라고 돼 있어요. International Exams는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IB를 봤다. 아니면 GCSE를 봤다. 영국에서. 아니면은 A 레벨을 봤다. 아니면 인도 졸업시험을 봤다. 아니면 한국 수능을 봤다. 뭐 한국 수능보 내가 이걸 지금 작성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지정한 대학교 입시 시험을 봤다면은 그 점수 또한 여기다 기재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UC 원서에서 제일 뭐 원서를 작업함에 있어서 우리가 총 뭐 한 8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은 한 3개의 부분 일단 첫 번째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는 부분에서 간단한 세 항목을 다뤘고요. 이 부분은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되게 쉬운 부분이고 그런데 간혹가다 나오는 질문들을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 그다음에 유의해야 될 점들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